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논리함수를 사용한 예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제목셀과 12행 이하에 입력되어져 있는 문제를 참고해서 풀이를 진행해 주세요. 먼저 배송료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송료는 앞에 있는 제품 금액이 2만원 미만이라면 2,500원이 적용이 되도록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if를 입력한 후 해당 행의 제품 금액을 찍고 2만원보다 작은지 묻는 형태의 조건을 작성합니다. 컴마를 찍어 마무리한 뒤 앞의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참값으로서 배송료는 2,500원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배송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수식에 0을 적어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괄호를 닫고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배송료 범위에 제품 금액이 2만원이 되지 않는 값들은 2,500원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할인율의 경우는 앞에 있는 구입 금액이 300만 이상이거나 수량이 50 이상이면 3%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그게 아니라면 공란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때는 조건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if 함수의 조건 자리에 OR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 주의해서 작업해 주세요. 시작은 if로 시작을 해주시고 조건 자리에 OR을 바로 적어주세요. 첫 번째 조건으로서 구매 금액을 선택해 주시고 300만 이상인지 비교를 해주시고요. 컴마. 두 번째 조건으로서 수량마저 찍어주시고 이번에는 50 이상인지 마저 비교해주세요. 괄호를 닫아주셔야 true 혹은 false 결과가 뜰 겁니다. 조건이 마무리가 되었으니 컴마를 찍어주시고 둘 중 한 조건만 만족을 하더라도 3%의 할인율을 적용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거짓값 자리에는 공란 표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아무것도 적지 않고 연달아 두 번을 적어주시게 되면 공란으로 표기가 될 겁니다. 괄호 닫고 결과 확인해 주시면 할인율에 해당하는 거 표기가 됐을 거고요. 이번에는 앞에 있는 구매 금액에 적립률을 곱해서 적립 금액을 작업해 보려고 합니다. 단 적립률은 해당하는 필드가 없으니 if 함수를 사용하여 계산한 뒤 수식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적립률은 수량을 기준 삼아서 수량값이 30 이상이라면 5%를, 20 이상이라면 2%를, 나머지는 0.5를 곱해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첩 if를 사용을 해서 해결을 해야 맞겠죠. 시작은 if로 시작을 해줄 거고요. 먼저 첫 번째 조건인 수량에 해당하는 거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수량에 해당하는 값이 30 이상이라면 그때는 참값으로서 앞에 있는 구매 금액에다가 적립률을 몇 프로 곱해요? 5%를 곱해 줄 거고요. 컴마. 이어 두 번째 if를 적용하여 수량이 20 이상일 경우에는 2%의 적립률을 지정할 수 있도록 수식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 번 더 if 추가해 주시고요. 수량에 해당하는 값이 이번엔 20 이상인지를 조건으로 지정해 주시고 그렇다면 앞에 있는 구입 금액에다가는 2%를 곱해 줄 거야 라고 지정을 해 주시고요. 모두 아니라면 0.5%의 적립률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거짓값 자리에 구매 금액 곱하기 0.5%에 해당하는 값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괄호를 닫아 주시는데 주의하실 건 if가 두 번 들어갔기 때문에 끝나는 괄호도 반드시 두 번을 닫아서 꼭 신경 써서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괄호를 닫고 결과 확인해 주시면 적립 금액도 해결이 되었고요. 이어서 할부 계열은 쇼핑몰별로 각기 다른 할부 계열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쇼핑몰이 G마켓 혹은 옥션이라면 5개월의 할부 계열을,
쿠팡이라면 3개월의 할부 계열을 적용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혹은 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조건에 OR 함수를 적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또한 결과값에 해당하는 것도 5개월, 3개월, 공란이기 때문에 if 역시나 여러 번 사용하는 중첩 if 형태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시작은 if 적어주시고요. 자, 조건 자리에 OR 넣어줍니다. 자, 앞에 있는 쇼핑몰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G마켓하고 동일한지를 물어보는 조건이 하나고요. 자, 계속해서 쇼핑몰이 이번에는 옥션하고 동일한지 물어보는 조건이 하나가 되겠죠. 자, OR 괄호를 닫아주셔야 true false 결과가 나왔을 거고요. 자, 이 둘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자, 첫 번째 참값으로서 저희는 5개월이라는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자, 5개월이 아니라면 3개월이 될지 공란이 될지 아직도 선택지가 두 가지가 남게 되죠. 따라서 두 번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짓값 자리에서 if가 한 번 더 사용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 있는 쇼핑몰이 쿠팡과 동일한지를 물어볼게요. 자, 조건이 끝났고요. 자, 쿠팡과 동일하다면 자, 그때는 참값, 두 번째 참값으로서 자, 3개월이라는 결과가 표시가 되면 되고요. 자, 두 조건을 다 만족하지 않았다면 자, 그땐 남아있는 공란을 적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if가 두 번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끝나는 괄호 역시나 두 번을 반드시 꼭 신경 써서 작업해 주세요. 자, 결과 확인해 주시면 5개월부터 공란까지 표기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논리함수를 활용한 예제를 다뤄보았습니다. 자, 논리함수의 경우는 다른 범주의 함수들과 연계하여 작업하기 매우 좋은 함수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전에 다뤘던 다른 범주의 함수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예제들을 추가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은 제품 번호의 첫 번째 글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표시해 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품 번호에서 첫 번째 글자를 추출해야만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품 번호의 첫 번째 글자가 M이라면 남성용, W라면 여성용, 나머지는 공용으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문자열의 첫 번째 글자를 추출하는 left 함수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left를 이용해서 첫 번째 글자를 먼저 추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품 코드에 추출 개수 자리인 숫자 1을 적어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 맨 앞에 있는 글자를 찾아 표시를 해주겠죠.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겼으니 이 값을 if 함수의 조건에 담아 수식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입력해 주시고 제품 번호 맨 앞에 있는 한 글자가 M하고 동일하냐 물어볼게요. 자, 조건 끝내주시고 자, 만족을 한다면 참값으로서 우리는 남성용이라는 결과값이 표시가 되어야 맞고요. 자, 남성용이 아니라면 여성용인지 공용인지 아직 판단할 수 없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if를 사용하여 두 번째 판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짓값 자리에 if 추가 작업해 주시고요. 자,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left 값 다시 한 번 더 사용해 주셔야 해요. 자, 제품 번호 앞에 있는 한 글자를 가져온 값이 자, 이번에는 W하고 동일한지를 묻고요. 자, 조건 끝내주시고 해당 조건을 만족을 했다면 두 번째 참값인 여성용이라는 값을 참값 자리에 담아주시고요. 자, 남성용도 아니고 여성용도 아니라면 남는 건 공용밖에 없겠죠. 자, 마지막 거짓값 자리에 자, 공용이라고 적어서 함수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결과 확인해 주시면 세 가지 형태 중 하나로 구분이 표기가 될 겁니다. 할인율의 경우는 단순한 if인데요. 자, 할인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간단하게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량이 100 이상이라면 2%, 나머지는 해당 없음이라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은 if고요. 자, 뒤쪽에 있는 수량에 해당하는 값이 자, 100보다 크다면 조건 끝났어요. 컴마 참값으로서 2%를 적용을 하고요. 자, 그렇지 않다면 한글로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를 해라 했습니다. 자, 괄호 닫아서 수식 결과 확인해 주시면 결과 표시가 됐을 거고요. 자, 이어 규격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단계별로 천천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제품 번호 마지막 숫자 구역의 값이 100 이상이라면 SML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나머지는 미정이라고 표시를 해라 했어요. 우선 제품 번호를 보면 구역이 총 4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마지막 구역에 해당하는 숫자 구역을 이용을 해서 규격을 표시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네 번째 구역의 숫자만을 추출하기 위해 미드 함수를 사용을 해줄 건데요. 문제는 시작 위치가 다 달라요. 자, 세 번째 구역에 들어있는 숫자 값이 어떤 것은 4자리, 어떤 것은 3자리로 글자의 개체수가 다르기 때문에 미드 함수를 시작할 때 시작 위치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세 번째 빼기 기호 다음이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서치 함수를 이용하여 빼기 기호의 위치 번호를 먼저 반환하고 이를 미드 함수의 시작 위치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서치고요. 자, 저희는 빼기를 어디서 찾을 거냐면 앞에 있는 제품 번호에서 찾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빼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 보니 시작 위치를 지정하지 않고 괄호를 닫아버리시게 되면은 엉뚱한 빼기의 위치 번호를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저희는 마지막 세 번째에 들어있는 빼기의 위치 번호가 반환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따라서 앞에 빼기 기호들은 무시할 수 있도록 시작 위치를 7번째 값 이후부터 참조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7이라고 시작 위치 자리에 숫자값 하나 담아주시게 되면 자, 그때는 제대로 된 세 번째 빼기의 위치 번호가 반환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완전하진 않아요. 자, 현재 표시되고 있는 값은 빼기 기호의 위치 번호지 규격에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숫자 구역의 시작 위치와는 맞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빼기 기호 뒤에 있는 글자부터 세 글자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자, 빼기 기호, 즉 9번째가 아니라 10번째부터 세 글자가 나와야 되는 거고 8번째가 아니라 9번째부터 세 글자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치 값에 1을 더하여 시작 위치를 움직여 주도록 할 거예요. 플러스 1을 적용해서 미드 함수의 시작 위치로서 사용 가능한 값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값은 미드 함수의 시작 위치인 거예요. 자, 드디어 미드 함수 사용을 해줄 거고요. 자, 앞에 있는 제품 번호에서 시작 위치는 세 번째 빼기보다 하나 다음 값부터 몇 글자? 세 글자를 뽑을 거죠. 자, 괄호를 닫아주시면 자, 뒤쪽에 있는 수치값에 해당하는 걸 표기를 해주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문제는 남습니다. 미드 함수의 경우 문자열 함수이기 때문에 화면을 봐주시면 숫자 같아 보이는데요. 자, 엑셀 입장에서는 얘가 숫자가 아닌 거예요. 자, 어떻게 아느냐? 자, 이 미드로 뽑힌 값 지금 분명히 숫자 100이라고 나와져 있지만 엑셀한테 혹시 이 값이 100과 동일하니? 라고 물어보면 자, 그땐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추출한 미드 값은 엑셀이 봤을 때 문자 형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숫자 형식으로 변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사용 가능하신 함수가 value라는 함수가 있었죠. value 함수로 미드를 감싸 안아 주시게 되면 자, 그때는 숫자 형식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100과 동일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답변을 해주게 될 거예요. 숫자로 변환된 것까지 확인 끝나셨으면 자, 지금부터는 if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if 함수의 조건 자리에 숫자로 변환시켜 놓은 제품 번호 끝에 있는 세 글자가 혹시라도 100 이상이니? 라고 물어볼게요. 자, 조건 끝났고요. 자, 이를 만족을 한다면 자, 그때는 참값으로서 s, m, l 이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자, 그게 아니라면 자, 그때는 한글로 미정이라고 표시를 해달라 그랬어요. 자, 괄호를 닫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자, 규격 부분에 해당하는 값도 표기가 됐을 겁니다.
이어서 할인 금액 작업을 할 텐데요. 자, 수량, 단가, 할인율을 다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 결과값에 오류가 있다면 공란으로 처리를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문제를 참고해서 일단은 할인 금액 계산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산의 시작은 이퀄이죠. 자, 앞에 있는 수량 곱하기 단가 곱하기 할인율까지 마저 적용을 해주시게 되면 자,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에러가 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할인율 중간중간에 지금 해당 없음이라는 문자열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과에 오류가 표시되는 것이 보기 좋지는 않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난다면 차라리 공란으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사용하시기 좋은 함수가 if error가 되게 됩니다. 자, 시작을 if error 함수를 가지고 해주시고요. 자, if error 함수 같은 경우는 인수가 두 가지가 들어가죠. 첫 번째는 오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값, 자, 두 번째는 에러가 난다면 대신하여 표시할 값. 자, 저희는 에러가 난다면 공란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인수 자리에 쌍따옴표를 두 번 적어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엔터 쳐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값이 나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오류가 났던 셀은 공란으로 처리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듯 논리 함수는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고 난이도 역시 사용하기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기본뿐만 아니라 응용되는 수식들을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